한 주 동안 이슈의 중심에 섰던 수많은 말 한자리에 모아서 정리합니다. 금주의 말 시사인 김동인 기자 그리고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의 봉우리 이봉우 연구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에도 말들이 워낙 많았는데 먼저 이봉우 연구원, 봉우리 연구원 어떤 거 준비해 오셨나요? 정부가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어우. 네, 이 말은 박진 외교부 장관이 어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을 만나서 한 얘기인데요. 보통 정부 측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정말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의지로 읽을 수 있는데 하지만 강제동원 문제로 오면은 이 얘기가 달라집니다. 해석이 좀 분분한 상황인데 먼저 어제 유족과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KBS 보도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부가 전범 기업이 아닌 한일 양국 기업이 낸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한 해법으로 발표한 만큼 오늘 면담에서 외교부는 일본의 호응을 얻어내려는 그간의 협상 노력을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거나 도외시하지 않고 진정성 있게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면담에선 한국 정부가 구걸한다. 돈으로 판결을 없애려고 하느냐는 비판이 나왔고 양금덕 할머니와 함께 소송한 미쓰비시 중공업 근로정신대 피해자 측은 면담에 불참했습니다. 반면 전범기업이 배상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준비 중인 방안이 비교적 현실적이라는 뜻을 밝힌 피해자들도 있었습니다. 정부가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방치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제3자 변제 저희가 여러 번 사실 이 시간에도 다뤘었는데요. 예. 사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 제3자 변제라는 2018년 전범 기업에 대한 배상 판결을 해결하는 방안, 우리 정부의 방안인데요. 이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와중에 어제 이제 유가족들도 만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방안이 전범 기업이 아니라 한국 기업이 한국재단에 돈을 기부를 해서 그걸로 대신 변제해 주는 방식이다 보니까 제3자 뇌물 아닙니까? 왜 정부가 기업들이 이거 자발적으로 지금 뭐 먼저 나서서 이런 재단 만든 거 아니잖아요. 이러면 네. 제3자 뇌물 아닙니까? 일단 재단은 행안부 소속입니다. 예, 재단은 행안부 소속이라서 자 정부의 입장은 법적으로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봤는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피해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일본이 사죄도 안 하는 상황에서 일단 피해자들이 받아야 될 돈 문제부터 좀 급하게 해결하고 넘어가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반발이 있었던 것인데요. 네. 정부는 이 방안을 올해 들어서 급격하게 추진을 했고요. 일본과 그 실무급 회담에 거쳐서 장관급 협의까지 최근에 했는데 우리 정부가 이렇게 장관급 협의를 하면서 피해자 유족을 설득하겠다. 투트랙 방안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는데 어제 바로 그 설득 작업이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네. 40여 명의 유족과 단체 면담을 했는데 네. 아까 보도에서 들으신 바대로 정부가 설득 제스처에 나섰습니다만 처음부터 이 정부 안에 반대했던 양금덕 할머니 그리고 양금덕 할머니와 함께 소송을 제기했던 미쓰비시 중공업 근로정신대 피해자 측은 아예 불참했습니다. 그 들어갔던 분들 임재성 변호사가 뭐 몇 가지 평가를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예. 임재성 변호사가 이제 그 면담을 하고 나와서 일단 정부에서 그동안 했던 말 공개적으로 그 진행됐던 것을 보고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현재 일본 측에 성의 있는 호응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일본의 사과와 일본 기업들의 기부 참여. 사실 저는 기부 참여라고 말하지만 정부에서는 이걸 배상 참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상 판결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 아니냐라는 피해자 측의 반발이 있는 상황에서 네. 또 말 그대로 기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기부 참여를 그렇게 촉구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기금을 그래서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일본과의 협상이 어디까지 왔는지는 얘기를 안 했다 그래요. 그래서 임재성 변호사는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얘기였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하지만 40여 명의 유족에는 지금 판결이 나온 유족도 있고요. 네. 판결이 아직 안 나오고 계류 중인 유족도 있고요. 그 유족들이 다 모여 있는데 사실 그 외에도 아예 소송도 못한 유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입장이 긍정적인 분도 있지만 네. 양금덕 할머니는 오늘도 사실 절대로 이 돈 받을 수 없다. 사죄 없이는 돈 받을 수 없다. 이런 유족들도 많은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정부가 또 이 그 피해자들의 의견을 어떻게 또 반영을 할 것인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쨌든 뭐 피해자분들 중에서는 고령도 있고 또 연세가 너무 많기도 해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고 또 경제적인 형편이나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수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그렇습니다.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다 같이 만난 것도 이렇게 처음인 것 같은데. 네, 처음입니다. 예. 야, 이 카드 받을래 안 받을래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피해자 측에서는 우리한테 한 번도 상의한 적 그렇습니다. 없이. 예, 갑자기 방안을 들고 왔다는 사실 반발이 있었죠. 이 카드 받을래 안 받을래? 네, 시점상으로 사실 일본 쪽과 논의를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사실상 이분들을 만났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순서상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지적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다가 일본에서는 계속해서 성의 있는 호응이나 성의 있는 조치가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는 점. 그렇습니다. 그게 사후에라도 구상권 행사할까봐 그거를 포기해라라는 것까지를 또 다시 카드로 들고 네, 왔다. 거기서 지금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예,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시사인 김동인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 금주의 말말말 코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말 한번 살펴볼까요? 경제가 탱글탱글. 오. 이게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라고 하기엔 굉장히 귀여운 어감인데요.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 전 21일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으로 했다고 하는 말인데 이게 일주일 지나서 어제 대통령 공식 유튜브 채널의 쇼츠 그리고 보도 자료로도 공개가 됐습니다. 굉장히 짧지만 유튜브 대통령 공식 채널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탱글탱글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탱글탱글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유연성의 문제인데 공정성이라는 게 있겠죠. 이게 뭐 쇼츠라서 저는 이걸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막 대통령 눈에서 막 불이 활활 타고 막 곰 젤리곰 나오죠. 젤리곰 예. 독일제 하모 젤리곰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김동인 기자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네. 대통령이 경제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공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탱글탱글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래요. 근데 이게 탱글탱글이라는 표현이 과연 그 시장의 어떤 유연성 공정성과 어울리는 말인가? 아, 네, 저 기자 생활하면서도 들어본 적이 없긴 한데 심지어 제가 전공인 경제학인데 경제학 교과서에서도 좀 처음 보는 단어이긴 합니다. 그 뭐 회복 탄력성이 좋다 이런 뜻인가? 가격 탄력성 뭐 이런 얘기들은 나오긴 하는데 이게 네. 탄력성과 탱글탱글이 저도 궁금해서 예. 사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네. 탱글탱글이 탱탱하고 둥글둥글한 걸 얘기한다. 네. 그러니까 이게 탄력성이랑도 또 어떻게 보면은 언어적으로도 좀 매칭이 안 되는 언어긴 합니다. 근데 맥락은 공정성 그다음에 그 노동 유연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고를 조금 더 자유롭게 해야 되고 노동 시간도 좀 노동 시간도 예. 자유롭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요즘 그 유행시킨 딱 보니 사이즈 나오네 건폭 뭐 이게 있잖아요. 불법 예. 행위 처단. 예. 이 이야기 끝에 이 얘기가 맞습니다. 나왔어요. 예. 탱글탱글이. 예. 그 실제 쇼츠 내용 어떻습니까?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길래 이렇게 탱글탱글이 뉴스 쇼츠로 나왔나 말씀드리면요.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3대 개혁 중에 노동개혁이 가장 중요하고 노동개혁의 핵심은 산업 현장에서의 노사 법치 확립. 노동시장 공정성에 있어서는 같은 노동에 대해서 보상 체계가 동일해야 된다. 이건 네. 아마 직무급제, 성과급제 얘기하는 것 같고요. 노조회계 투명성이 뒷받침되지 않고 부패하게 되면 기업의 납품 시스템 등 시스템이 모두 왜곡되니 노조의 회계를 철저하게 공개, 출처와 용처를 파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사실 이게 21일 국무회의가요. 모두 발언은 이례적으로 TV 생중계까지 했어요. 네네. 근데 요건 안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그때 바로 아까 말씀하신 건폭이 나온 겁니다. 네네. 네, 21일 국무회의 공개됐던 모두 발언. 그래서 비슷한 내용이 이미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굳이 비공개 발언 비슷한 내용인데요. 사실 노조에게 투명성이나 이 불법 행위 처단은 일주일이 지나서 다시 한번 쇼츠와 보도 자료로 일종의 홍보를 한 것입니다. 네. 일주일이나 지나서 또 아니 그 지난주 일요일 날 지난 주말에 저도 집 근처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오랜만에 낮에도 좀 돌아다닐 일이 있어서 새벽같이 나왔다가 밤늦게 들어가는데 건폭노조 아웃 뭐 이런 그 여당 측의 플래카드가 네. 엄청나게 걸렸어요. 아, 대통령의 신조가 그렇게 예, 퍼지고 있었군요. 그런데 여기 뭐 1,500억 이상 정부 지원금 사용한다. 이거 맞습니다. 사실이 아니거든요. 예. 이거 중앙정부에서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주는 거 연간 한 40억 원 정도고요. 이 40억 원은 그냥 보조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사업비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직업교육 사업이라든지 몇 가지 사업을 주고 그 사업비를 주는 거라서 그 사업비 40억 원에 대해서는 전부 다 보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면 그 사업비 누가 이제 뭐 치킨 한 25,000원짜리 보면서 나 치킨값 냈으니까 치킨 25,000원 사면서 나 치킨값 냈으니까 이 치킨집 회계장부 다 보여달라 이럴 수 있나요? 정부 지원 사업은 기본적으로 그 이 나라 도움에 그 용처와 그 돈 지급한 내역들을 전부 기록을 하지 않으면 지원 사업이 사실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네, 그냥 의무적으로 기록하게 돼 있죠. 이건 그냥 바로
잡혀갑니다. 좀 이 1,500억 발언은 사실과 좀 다른데 왜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말씀하시지? 40억 정도인데 이런 생각을 네, 할 이 수 언론 보도로 그 전날 먼저 나왔던 액수예요, 사실은. 언론 보도에서 노조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타가는 양대 노총이 타가는 돈을 다 합치면 1,500억이라는 보도가 대통령이 이 21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하기 딱 전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에서 근데 이제 이거는 수식을- 보조금이 아니라 진짜 사업비인데 사업을 받아서 정부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민간 그렇습니다. 위탁 사업. 그래서 노동자 복지관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예. 예, 지역에서. 근데 이게 무슨 지자체에서. 보조금이야? 그냥 공짜로 그냥 그 날았던 공짜로 받아다가 쓰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서 관련해서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주 계속 밀어붙일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근데 계속 밀어붙이는데 굳이 탱글탱글하는 것까지 동원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마치 여론에게 매우 좋은 어떤 반응을 기대하고서 올렸다는 것 자체가 사실 홍보의 프로세스로 보자면 좀 이해가 안 되는 사실 대목이긴 하죠. 문제가 그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쇼츠만 보면은. 옛날 그래서- 따봉 같은 거죠. 네. 그게 주스입니다. 근데 아무도 따봉은 기억해도 따봉이 주스 그 상표라는 거를 상품 이름이라는 거를 기억을 못 하는 거죠. 네. TH님 어그레시브하네요 진짜 크크크. 역풍이다님 경제가 감귤인가요? 모여라 꿈동사님 콜라겐인가? 이런 반응입니다. 그래서 그 홍보 담당자는 탱글탱글이 결코 뭐 공정성, 유연성 뭐 이런 것과 연관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동인 기자가 준비한 말, 특집이네요 이거. 네. 일단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와 관련된 말말말을 모아봤는데요. 예. 준비된 오디오 먼저 들어보시고 이 말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나경원 전 대표님 오셨는데 여러분 좋아하시죠? 우리 나경원 전 대표님 힘내시라고 한번 박수 한번 주십시오. 나경원 후보가 과연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이기기를 바라서 연대를 했는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집단 린치를 당하고 강제로 전당대회에서 사실 퇴출된 거죠. 예. 그리고 어제도 이렇게 표정도 보면은 억지로 끌고 나온 것처럼 보이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 일종의 어떤 분이 좀 속보긴 합니다만 공갈연대라는 말도 씁니다. 지금 저는 국민의힘 우리 당 보면은 다들 쫄아 있어요. 누구한테요? 장제원 의원한테. 아, 그런가요? 다 장제원 의원 무서워서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의원들도. 아, 실제로요? 실제로 그래요. 저한테 연락 와가지고, 네. 천 후보 너무 잘하고 있고, 네. 나는 무서워서 말 못 하겠으니까 더 세게 장제원 의원 때려달라고 그래요. 실제 의원들이. 의원들이. 오. 그러니까 네.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네, 새 후보의 말이었습니다. 네. 우선 맨 처음 들으신 건 어제 대구 경북 합동연설에서 김기현 후보가 연설한 내용인데요. 그리고 뒤이어서 오늘 아침 각각 KBS와 SBS 라디오에 출연한 안철수, 천하람 후보의 말을 가져왔습니다. 우선 김기현 후보 연설 대목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이제 후보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으니 나를 뽑아달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나경원 의원 좋아하시죠?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사실 어색합니다. 어색한 게 나경원 전 의원이 함께 이 자리에 갔어요. 그러면서 이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나경원이라는 이름을 연설 초반에 언급하며 호응을 얻어낸다. 저도 2014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부터 사실 그 전당대회들 취재를 다녔지만 이런 연설은 좀 처음 본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또 그 오후에 합동연설회가 열렸는데 오전에는 이제 당내 지지층들과 만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 이제 나경원 전 의원과 김기현 후보가 함께 했는데 대구시 청년당원들과 행사에서 나 전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지도부가 들어서서 이 대통령의 개혁을 힘있게 뒷받침해야 된다. 뭐 굳이 다음 말 드리지 않아도 현명하신 당원 동지들이 판단하실 것이다. 직접 언급은 못하니까요. 그리고 나서 김기현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녀보니까 이 대구 경북에서 나경원 빼고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 싶더라. 이번에는 어찌어찌 제가 나섰지만 다음에는 나경원 대표가 좀 더 큰 역할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미리 찬조 연설하시는 것 같은 나경원 전 의원 미리 찬조 연설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 저는 나경원 제가 속이 좁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나경원 후보라면 나경원 전 의원이라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돌려가는 것 같아요. 우리 나경원 전 대표님 힘내시라고 한 박수 한번 주시죠. 공개적으로요. 네, 이거는 지금 한창 기운이 빠져 계신데
힘 좀 드려야 되겠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모습에 대해서 예. 지금 반박하는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공갈연대라는 말까지 동원을 했습니다. 이야.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이제 집단 린치를 당하고 강제로 퇴출된 것 아니냐. 그런데 이 공갈연대라며 일종의 또 공갈 지지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 직접적으로 이 문제, 특히 나경원 전 의원을 동원하는 이 문제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학폭 2차 가해다, 3차 가해다. 이런 것과 또 뭐가 다르냐. 집단적으로 괴롭힐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용 가치가 남아있으니 다시 뽑아먹겠다는 것 아니냐. 이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딱 하다가 네. 야 선생님 온다 웃어라잉. 아, 웃어라잉.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웃어라잉 하는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돈 뺐다가 선생님 저쪽에서 오시면 웃어라잉 하는 거. 이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나경원 전 의원이 사실 전당대회에 나가고 싶어 했던 것도 알고 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물러난 것도 알고 어떤 취급을 당했는지 대통령실로부터. 그리고 사진 찍힐 때마다 사실 표정에서 많은 것이 읽히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 이런 반응들 혹은 이런 반발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얘기도 재밌습니다. 천하람 후보, 장제원 의원 더 세게 때려달라고 의원들이 자기한테 부탁한다. 네, 관련 발언이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나왔는데요. 의원들이 장제원 의원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서 이제 익명의 의원들을 등장시켰죠. 네. 이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김기현 후보와 싸우고는 있지만 사실상 김기현 후보 뒤에는 장제원 의원이 있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면서 본인이 이 어쨌든 윤핵관과 대비되는 인물이다라는 걸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천하람 후보가 좀 얘기했던 다른 말들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김기현 후보에 대해서 온 우주가 도와주고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천하람 후보는요. 온 우주가 도와주고 있다. 네. 예. 그런데 온 우주가 도와줘도 지지율이 과반도 안 된다. 이것은 한마디로 김기현 후보 본인만으로는 이 선거가 좀 힘들 것이다라는 거를 좀 강조하려는 말로 들리는데 그러다 보니 나경원 전 의원도 이 함께 대구 경북 합동 연설에 나온 것 아니냐. 네. 그러니까 본인만으로는 안 되니까 이 점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도 이 천하람 후보가 좀 지적하는 면들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가 개혁 성향을 좀 더 빨리 또 명확하게 보여줬다면 내 자리가 안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안철수 후보가 우물쭈물하시다 자기 발에 걸려서 떨어졌다라는 평가까지 남기더라고요. 네. 자, 사실 안철수 후보가 그 정치적 포지션상 참 쉽지 않은 자리에 항상 계세요. 그래서 네. 초반 기세가 좋다가 항상 2위, 3위로 이렇게 뒤로 갈수록 근데 왜 지금 천하람 후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네. 뭐 왜 처음부터 개혁부도 못 가져갔냐? 왜 대통령을 정확하게 비판하지 않냐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SNS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안철수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안철수의 진심이라면서 나는 왜 대통령실 발언에 맞서지 않았는가 여기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간단하게 몇 마디 한번 아나운서 대독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왜 대통령실 발언에 대해 맞서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실의 부당한 개입에 맞서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당원들께서 대통령과 당대표가 갈등을 빚는 것을 우려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둘째, 민주당의 대선 불복, 사법 불복과 싸우는 상황에서 당 내분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여러모로 낯섭니다. 대통령실, 비대위, 선관위 모두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은 저만의 피해의식일까요? 어떻게 이룬 정권교체인데 권력의 단맛을 독점하려는 몇몇 사람의 탐욕 때문에 총선 승리가 위태로워지는 것이 우려스러울 따름입니다. 제가 강하게 맞서지 않아 실망한 분들께 제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제 개인의 정치적 꿈보다 정권교체, 총선 승리가 먼저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지금 유튜브로 보신 분들은 음성 대역을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하셨다는 거를 확인을 하셨을 텐데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 안철수 의원이 진짜 이런 오해하시겠어요. 예. 오해시고요. 이거 저기 성대모사입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은 난리 났습니다. 아무튼요. 대역 대박이다. 한량 24시님 진짠 줄. 골디락스님 엄마야 똑같구먼. 예, 이거는 성대모사였습니다. 요렇게 SNS에 안철수 의원이 썼어요. 그래서 네. 똑같이 한번 성대모사를 해봤어요. 자, 내부는 안 된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내가 싸울 줄 모르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참는 거다. 야, 이거 대통령실에서 듣고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 왜 아무 말을 하셨나 모르겠네. 네. 그런데 사실 이 글 전체를 읽어보면 어쨌든 수위 조절을 하려는 노력이 좀 읽힙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 명분에 대해서는 내분을 일으켜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참는 것이다라는 게 주된 내용인데요. 대통령에게 기대는 대표가 아니라 대통령에게 힘이 되는 대표가 되고 싶다라면서 이 본인은 어쨌든 대통령에게 기대는 형태의 어떤 후보는 아니라는 점 자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권력의 단맛을 독점하려는 몇몇 사람들의 탐욕 때문에 총선 승리가 위태로워지는 게 우려스럽다 이런 메시지도 남겼는데요. 네. 현재 지금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서 호가호위하는 세력에 대해서 한탄한다 좀 이렇게 읽힐 수 있고 또 내가 참고 인내하고 있으니까 좀 알아달라라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전당대회에서 표가 되는 메시지일까? 그러니까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무래도 의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딜레마입니다. 한마디로 김기현 후보의 어떤 차별점은 부각시키고 싶은데 네. 그런데 이 선거, 이 당대표 선출이라는 과정이 이 당원들의 어떤 표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 이 나서서 어떻게 보면은 이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결국 이 자신의 공간을 좀 잃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 아무 말을 하셔가지고 또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했던 말씀인데 아무 말을 하셨어요.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 걱정이고요. 그래도 수위 조절을 좀 하셨다고 하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정쩡한 수위 조절이 정치에서 크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선을 분명히 타야 되는데 자 오늘 그 말말말은 여기까지 하고요. 사실 저희들이 이제 그 다음 주에 부분 개편을 하면서 오늘 두 분과는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네. 오랜 시간 하이킥과 함께 해주셨는데요. 두 분 인사 한 말씀씩 좀 해주시죠. 예, 김도인 기자님 먼저. 네. 예. 저녁 시간마다 항상 그래도 떠나지 않고 이 방송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봉우 연구원. 저도 좋은 기회 주신 MBC와 우리 제작진 신장식 변호사님, 표창원 우리 진행자님까지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시 청취자로 돌아가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주의 말말말 시사인 김도인 기자 그리고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의 봉우리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